친구와 함께 편하게 영화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적이 있었나요? 온라인에서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영화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대화에 낄 수 있을 것 같아 망설여졌던 적은 없었나요? 그렇다면 오늘 밤 여기 잘 오셨습니다. 흐름드 살롱에서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펼쳐지는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데이비드 리치 감독, 브래드 피트 주연의 코미디 액션 영화 블릿 트레인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공식 보도자료나 포스터에서는 그 액션 블록버스터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액션 블록버스터는 아니고 그냥 코미디 액션 영화? 요 정도로 정의하면 좋겠다라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써봤고요.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는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오디오 토론 플랫폼인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픈되어 있는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는 만큼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캐스트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녹음의 특성상 스피커분들의 환경에 따라서 음질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내가 오늘 좀 바쁘다 이러시는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 정도로 청취하셔도 괜찮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줄거리 소개할 때는 이제 BGM으로 영화 그 예고편 같은 거를 깔고 이제 그 진행을 하는데 요게 아무래도 그 음악이 굉장히 또 장점 중에 하나인 영화다 보니까 그 영화 예고편에도 다 음악이 깔렸더라고요. 그런데 그 음악이 깔려버리면은 제가 팟캐스트화를 해서 어디에 등록을 할 때 저작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오늘은 일부러 그 예고편 빼고 그냥 제 육성으로만 줄거리 소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운이 없기로 유명한 킬러 레이디버그는 초고속 열차에 탑승을 해서 의문의 서류 가방을 가져오라는 미션을 받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미션을 클리어한 후에 열차에서 내리려는 그를 가로막는 것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초특급 킬러들입니다. 목숨을 걸고 가방을 지켜야 하는 레이디버그는 무사히 열차에서 내려서 미션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논스톱 액션 블록버스터 블릿 트레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BGM이 깔리면서 해야 좀 멋있는데 오늘은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사전에 방지하고자 조금 밋밋하게 했습니다. 먼저 블릿 트레인의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고 가시겠습니다. 8월 24일에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개봉을 했고요. 러닝타임은 2시간 6분입니다. 그리고 북미에서는 8월 5일에 미리 개봉을 했고 일본은 내일이죠. 9월 1일에 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사카 고타로의 소설 마리아 비트를 원작으로 제작이 되었고요. 저는 뭐 원작 소설을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사실상 설정이랑 배경만 가져온 다른 작품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원작 소설이 일본 소설이다 보니까 좀 외색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원작이 일본 소설인데 외색 논란을 갖다 붙이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반응이고 오히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의 성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인종을 바꾼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원작 소설을 보신 분들은 약간 좀 갸우뚱하시는 뭐 그런 일은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저는 보지 않아서 뭐 이렇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보진 않았고요. 뭐 감독님은 존 윅, 아토믹 블런드, 데드풀 2, 분노의 질주, 홉스 앤 쇼로 이제 알려지신 데이비드 리치 감독님이시고 여기 주연을 맡으신 브래드 피트의 과거 스턴트 대역을 하셨던 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시죠. 여러 작품에서 이 브래드 피트 배우와 이제 호흡을 맞추셨는데 기존의 브래드 피트의 인터뷰에서 나를 완성시켜 준 거는 나의 이 액션 대역을 해줬던 데이비드 리치였다라고 이제 브래드 피트가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데이비드 리치 감독님이 이 나의 이 영화를 완성시켜 준 거는 브래드 피트였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두 분의 끈끈한 어떤 관계가 좀 돋보이고 있습니다. 주인공인 레이디버그의 역할로 이 브래드 피트가 연기를 해줬고요. 이런 스턴트 장면의 95% 이상, 이 말이 95%지 뭐 거의 대부분 다 했다고 보면 되겠죠. 그거를 대역 없이 이제 소화하실 만큼 열심히 이 작품에 임하셨고요.
그리고 한간의 평가를 들어보면은 사실 이게 액션 위주로 홍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막 되게 피 튀기는 액션 이런 걸 기대하고 가셨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실망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구강 액션 위주로 할 거면은 지금 카메오로 나오는 라이언 레이놀즈랑 좀 캐스팅을 바꾸지. 이게 좀 미스캐스팅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렇게까지 선방을 해줬는데 굳이 다른 배우까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미스캐스팅 논란이 있어야 됐나? 싶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잘 봤다. 그리고 그 전화 통화로 레이디버그에게 미션 가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뭐 말상대가 되어주기도 하는 마리아 비틀 역할은 처음에는 레이디 가가가 캐스팅이 됐는데 뭐 일정 문제로 하차를 하고 산드라 블록이 연기를 해줬습니다. 마지막에 사건이 다 끝난 후에 모습을 드러내시거든요, 산드라 블록이. 그런데 이게 제가 영화를 봤을 때 느낀 점은 이 산드라 블록이 등장할 때 관객들이 뭔가 우와 이 목소리가 산드라 블록이었어? 이런 충격이 좀 있어야 되는 캐스팅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에서 흥행 참패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좀 급했는지 어떤 이 스타의 관객 파워, 관객 몰입 파워를 조금 의식을 해서 그런지 예고편에다가 미리 산드라 블록을 넣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알고 간 상태였고 그래서 언제 나오나 했는데 마지막에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감독이 노리고 그 등장 시점을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이 홍보 과정에서 이렇게 예고편에 이분이 들어간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갸우뚱 해지더라고요. 자, 테레님도 저도 브래드 피트가 괜찮았어요라고 하시고 예고편을 안 보셨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이 산드라 블록이 등장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알고 봐서 그런지 그런 느낌까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목소리 출연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일정상으로 하차하긴 했지만 뭐 레이디 가가가 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 근데 산드라 블록도 충분히 잘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약간 캐릭터 무비의 성향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요 오프닝 시퀀스 대본을 쓸 때 캐릭터 한 명 한 명을 다 소개하는 거를 써놔가지고 제가 좀 사전에 길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걸 다 읽을 필요가 있나? 캐릭터 한 명 한 명 소개를 사전에 이렇게 다 하고 토론을 시작할 필요가 있나라는 좀 의문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다 스킵을 하고요. 캐릭터 소개는 스킵을 하고 아무래도 이제 관람을 하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매력 있는 캐릭터들의 소개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가 준비한 대본은 과감하게 날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흥행 얘기를 또 하자면은 계속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가슴 아프게도 북미에서는 흥행 참패 중입니다. 애니메이션인 드래곤볼 슈퍼 히어로에게 박스오피스 1위를 내줬고요. 평론가나 관객들의 반응도 뭐 평작이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손익분기점은 제작비의 2배를 훨씬 더 상회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기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도 그리 좋지 못한데요. 첫 개봉 당시와 비교를 해봤을 때 상영관이 빠른 속도로 줄고 있고 그리고 뭐 SNS라든지 뭐 각종 매체를 통해서 사실 좋은 평을 하시는 분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아예 기대를 내려놓고 봤거든요. 그래서 난 좀 재밌게 봤나? 라는 좀 그런 의문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좀 마케팅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이런 피 튀기는 액션물을 기대하고 갔더니 대사 분량이 굉장히 많고 물론 그 액션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액션 분량이 그 기대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느껴져서 이제 관람객들의 어떤 악평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반면 저는 워낙 기대를 안 하고 본 것도 있는데 어떤 매력적인 캐릭터들이랑 독특한 연출들이 되게 많아요. 야, 이 연출 되게 좋다 싶은 연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오히려 상영 시간 내내 지루할 틈 없이 좀 즐기기는 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이렇게 악평을 하는 이유도 조금 알 거는 같아서 이게 좀 나만 재밌는 영화였나? 라는 좀 물음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주변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기는 조금 망설여지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너무 궁금하니까요. 뭐 재밌게 봤다, 재미없게 봤다, 어떤 의견이든 좋으니까 제가 초대하신 분들은 올라오셔서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올라오신 순서대로 제가 여쭤볼게요. 카카님은 이 작품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원래 그 플래시백 많이 나오는 영화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플래시백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뭐 등장인물 나올 때마다 플래시백 계속 나오죠. 맞아요. 제가 플래시백을 안 좋아하는데 얘의 경우가 몇 가지 있어요. 네. 가이리치 스타일로 비선형 구조로 플래시백을 하면서 과거 사건하고 같이 이끌어가는 거는 괜찮거든요. 연출을 되게 뭐 가이리치만큼은 아니지만은 되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OST도 나름 분위기 있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보면서 생각 들었던 게 가이리치랑 퀸틴 타란티노 스타일을 되게 많이 접목을 잘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 두 분 스타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영화는. 맞아요. 그 다음에 다프님도 보셨으면은 요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까 오늘 오후에 방금 보고 왔고요. 방금은 따끈따끈. 아니에요. 3시간 지났으니까. 네. 네, 사실 그 평이 너무 안 좋아서 기대가 전혀 없었는데요. 네. 제가 어젠가 나시님한테도 이거 볼만할까 했는데 네. 보신 분들은 더 좋다고 얘기하셨다고 해서 네. 제가 오후에 휴가 쓰고 네, 때마침 돌비 시네마에서 봐야 될 티켓이 하나 남는 게 있어서 그래서 코엑스 갔다 오자 해서 봤는데 네. 아까 잠깐 카카님도 얘기하셨지만 음악이 생각보다 제가 음악에 그렇게 관심 가는 편은 아닌데 네. 귀가 엄청 즐거운 게 좋았고요. 맞아요. 또 그리고 사실은 이 장르를 처음 봤을 때는 액션 스릴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나와서 맞아요.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엄청 이거는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맞아. 그냥 코미디에다가 액션을 더한 것뿐인데 그쵸. 장르 설정을 잘못 표현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은 게 조금 아쉬웠지. 네. 영화 자체는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마케팅의 폐해라고 봅니다. 마케팅 팀이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홍보를 그렇게 했으면 안 됐어. 사람들의 기대치를 엉뚱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기지. 애초에 아까 다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하게 마케팅을 했으면은 뭐 기대했던 만큼의 충분한 그 충족을 해주는 작품이었을 텐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테이즈님도 이 작품 재밌다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좀 그 얘기를 하실 때 좀 움츠러들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재밌긴 한데 재밌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고 이러면서 막 추천을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런 테이즈님은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그래서 보실 때 저 믿고 그냥 보시라고. 맞아요. 근데 보고 나서 재미없다고 저한테 화내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너무 평들이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홍보를 액션 스릴러죠? 맞아요. 액션 스릴러로 해놨으니까 이게 좀 거기에다가 감독 그분이 데드풀 2를 감독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데드풀 2는 못 봤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그 마케팅에 너무 속지 마시고 감독이 누군지 원작이 있으면 원작이 어떤 작품인지 정도는 미리 좀 알고 가시면 속을 일이 없습니다. 이 작품 기대했었던 게 이사카 코타로라는 그 일본의 소설가가 굉장히 저는 그 작품을 좋아해요. 국내에서도 이분 작품의 영화 원작으로 해서 만들어진 한국 영화가 있어요. 골든 슬럼버? 네, 골든 슬럼버. 그거가 맞아. 이분 원작이었고 일본에서 영화를 만들어졌는데 또 리메이크 돼가지고 아마 거였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분의 작품은 장진 감독님이 연출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장진 감독님의 영화랑 결이 좀 맞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장진 감독님의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되게 소설 속에서 수다가 굉장히 많고 이게 얽히고 설키고 그게 되게 치밀하게 잘 이루어져 있으면서 되게 코믹하게 가요.
그래서 이 작품을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기대한 만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네. 나만 재밌게 봤나? 저도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저랑 같이 이제 코타로 좋아하고 타란티노 감독 영화를 좋아하는 제 지인도 굉장히 재밌게 봤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왜 이 작품이 혹평을 받고 있는지 사실 조금 안타까운 면이 많긴 하지만 맞아. 소니죠. 소니가 네. 참 마케팅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 그래서 이분들 소니랑 대표적으로 워너 브라더스에서 음악 영화를 마케팅할 때 마케팅 잘 못해요. 그래서 영화가 좀 별로 좋은 영화도 이렇게 빛을 잘 못 보고 묻혀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쵸. 저는 이 타란티노 영화를 좀 좋아하신다거나, 네. 이제 일본 그 소설을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영화를 놓치지 말고 극장에서 꼭 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정도로 좀 재밌게 봤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애정이 좀 많다 보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영화에서 카메오로 등장하는 두 배우가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카메오로 등장하는 두 배우가 있어요. 있죠. 아까 말씀하신 산드라 블록이랑 네. 채닝 테이텀이 나와요. 맞아. 네, 근데 그 두 배우가 네. 로스트 시티라는 영화에서 셋이 나와요. 맞아. 그리고 로스트 시티에서 그 브래드 피트가 카메오 정도로 출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카메오로 출연하고, 거기에서 느낌이 약간 전직 킬러인 해결사로 나오는데, 그래서 로스트 시티를 보신 분하고는 뭔가 이거랑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그런 작품으로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로스트 시티에 나오는 인물들이 굉장히 재밌게 나오죠. 저 그때 육성으로 터졌거든요. 쉽게 $500 버는 법 알려줄까? 그 미친 줄 너무 웃겨가지고 막 빵빵 터졌던, 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나사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네. 저는 이 특유의 뭐라고 하지? 그 사람 가볍게 죽이는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사이코패스 같긴 아니, 근데 이 감독님의 사람은 전작들도 다 그런 작품들이에요. 막 쉽게 다 죽는 작품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재밌고 가볍고 너무 좋다고 했는데, 저랑 같이 본 친구도 아까 테레즈님 말씀해준 것처럼 소설을 보고 영화를 봐서 막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하면서. 저는 기대감이 아예 없이 봤기도 했고, 그리고 특유의 그 말재간과 맞아. 팍팍 튀기는 피들이 전혀 고하지 않아서 너무 좋게 봤다라고. 네. 우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사님 감사합니다. 다행히 오늘 와주신 분들은 다 좀 좋게 보셨네요. 그런 것도 좀 있어요. 다 좋게 봤는데 그 가운데서 전 좀 재미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좀 힘든 것도 있고, 뭐 그 반대 케이스도 있는데, 오늘 와주신 분들은 다 재밌게 보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신기하네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키워드들이 있었죠. 가이리치 스타일,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 요런 얘기들이 공통 키워드로 나왔고, 뭐 다른 후기들 봐도 요 키워드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가이리치 스타일은 대체 뭔데?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은 대체 뭔데? 라는 생각에 제가 찾아봤어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 100% 이 얘기가 나올 거니까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래도 내가 진행자 입장에서 이것도 모르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도리가 아니지. 이거는 내가 미리 찾아보고 가야겠다라고 해서 찾아봤고요. 가이리치 스타일이 아까 카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플래시백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쓰고 슬로우 모션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영상미가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쓰이고, 그리고 영국식 개그와 현란하고 재치 있는 말빨들의 장기인 감독님이셔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잘 살린 작품들을 일컬어서 이거 가이리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게 틀렸다라면은 언제든지 정정 부탁드릴게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님의 스타일은요, 대표적으로 한마디로 하자면은 B급인 척하는 S급이라는 한 줄 요약이 있었고요. 대사가 길고 많으면서 대사가 내포하는 의미나 말장난도 굉장히 수준급이다.
그리고 폭력성과 그 폭력성과 이어지는 블랙 유머가 특징이고요. 선곡도 주로 1960년대에서 70년대를 오가는 곡들로 선곡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으면은 뭔가 쿠엔틴 타란티노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쭉 들어보면은 이 블랙 트레인과 대충 결이 같은 요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이리치 스타일, 쿠엔틴 타란티노 스타일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영화 자체에서도 약간 사람들 왜 실망했는지를 알 수 있는지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어떤 면이었을까요? 예를 들면 나무뱀 같은 경우에 되게 뭔가 나중에 뒤에 써먹을 것처럼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 뱀이 초반부터 계속 나오죠. 네, 언급이. 근데 마지막에 그냥 메커핀처럼 그냥 써버리잖아요. 사실 가이리치라든지 퀸틴 타란티노는 영화를 절대 그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네. 뭘 보여주면 반드시 그걸 중요하게 써먹는데 그런 면에서 비교가 굉장히 많이 됐을 거예요. 그 두 감독 팬이라면은 되게 어설프게 썼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초반에 사소하게 뭘 보여줬더라도 뒤에 그걸 되게 중요하게 써먹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메커핀처럼 날린 게 그게 몇 개 됐어요. 그 뱀 말고도.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되게 실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 연출들, 그런 뿌려놨던 떡밥들을 다 회수는 했지만은 해석하는 방식 몇 가지는 되게 좋았고 몇 가지는 좀 이거는 조금 이 영화 왜 안 되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것도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러셨구나. 근데 카깡님이 말씀하셨던 그 뱀을 활용하는 거에 있어서 좀 실망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그 반대점에 있는 게 그 생수병인 것 같거든요. 생수통. 그죠. 생수통은 진짜 기똥차게 활용을 하더라고요. 초반부터 계속 보여주다가 마지막에 그 생수통 그 시점으로 이제 그 자판기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인물들 쭉 따라가는 거 나오잖아요. 그 장면에서 야, 이거 진짜 좋은데? 이 장면 진짜 좋은데? 라고 생각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잔인했다. 이거에서 오히려 실망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얘네 스릴러, 액션 그러면서 데드풀 얘기를 하니까 데드풀처럼 이렇게 시원하게 욕하면서 시원하게 이제 막 하는 그런 액션 같은 거를 원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생각보다 그렇게 잔인하지도 않고 그냥 대사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오히려 좀 안 맞는 포인트로 홍보를 한 것 같다는. 몇 가지를 조금만 더 손을 잘 봤으면은 내가 보고 왔을 때 진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을 건데 진짜 5점짜리 영화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깡님은 이 작품을 가지고 가이리치나 쿠엔틴 타란티노의 그런 감독님들과 비교하기에는 좀 요런 점이 좀 아쉽다. 요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미장센은 진짜 좋았어요. 그치. 도쿄 딱 배경으로 이렇게 기차 달려갈 때 일본 가보고 싶더라고요. 네온 사인 막 번쩍번쩍하면서 그렇고, 기차 내부도 나름 잘 디자인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그 잔인함이 부족해서 이제 잔인한 걸 기대하고 갔다가 실망하는 관계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감을 하고요. 사실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만 하더라도 마음만 먹었으면은 얼마든지 더 잔인하게 묘사할 수 있는 장면들도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쌍둥이 킬러가 그 과거 플래시백을 할 때 그 어떤 갈갈이 같은 거에다가 사람을 이렇게 가는 장면이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그 갈리는 장면을 포커스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그 쌍둥이 형제 그 인물 2명을 포커스로 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좀 튀기는 피라든가 요 정도만 해서 상황 자체는 굉장히 잔인하지만 화면 연출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묘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짜 이거를 막 되게 고어한 연출을 하고자 했으면은 좀 그런 장면을 좀 더 포커싱해서 좀 더 길게 가져갔겠죠. 근데 말씀처럼 좀 의식해서 좀 수위 조절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네. 기차 안에서 이렇게 딱 벌어진 느낌이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딱 보면서 떠오른 게 오리엔트 특급 살인? 오리엔트 특급 살인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사람을 다 증오하고 있잖아. 모두가 다 한 사람을 증오하고 결과적으로 네. 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오리엔트 살인, 특급 살인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사카 코타로
그 소설가가 좀 생각을 하고 쓴 게 아닌가. 어, 그런 오,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이게 캐릭터 무비다 보니까요. 이제 캐릭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제 제가 돌아가면서 좀 인상 깊었던 캐릭터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역순으로 한번 가볼까요? 나사님? 저는 기억에 남는 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는 에런 존슨 좀 좋아해서 텐저린 저도요. 네, 캐릭터가 좀 네, 굉장히 매력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네. 제발 얘 끝까지 죽이지 말아줬으면 했는데 죽어버려서 되게 아쉽긴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불쌍하게 죽어. 그리고 죽을 때. 그 영화에서 특유의 약간 신경질적인 캐릭터들은 빨리 음. 죽어요. 아, 좀 덜 신경 줬으면 좋겠다. 그냥 네가 난 오래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빨리 좀 그러니까 끝에 죽어서 좀 많이 아쉬웠고 네. 응. 저는 우선 백인과 흑인을 쌍둥이라고 한 설정부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맞아요. 영화에서도 계속 그 대사로도 언급이 되죠. 쟤들은 왜 쌍둥이야? 이러면서 언급이 엄청 그리고 되죠. 이 네. 부분을 어. 웃겨야만 이거는 웃어야 돼라고 감독이 콕 집어준 포인트 같아서 그래 그럼 내가 웃어주겠어 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그 안나 카레리나에서 나왔을 때 수염 나왔을 때 그 미모의 정점이었었거든요. 그 미모가 이제 점점점 하락하지만 그래도 아직 너의 미모가 죽진 않았구나라고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도 쏠쏠했습니다. 네, 지금 나사님이 말씀해주신 텐저린이라는 캐릭터는요, 그 쌍둥이 킬러 중에 형으로 추측되는 캐릭터고요. 뭐 키게즈랑 MCU의 퀵실버로 유명한 에런 테일러 존슨이 연기를 해주셨습니다. 다른 것보다 슈트발이 끝내주게 나옵니다. 그래서 야, 이 눈이 호황했어요, 이분 덕분에. 그리고 이제 테레즈님은 어느 캐릭터가 제일 인상 깊으셨을까요? 저 똑같은 캐릭터에 반했는데, 네. 저 원래 에런 테일러 존슨 좋아했거든요. 에런 테일러 존슨이 굉장히 꽃미남이던 시절의 영화를 제가 알고 있어요. 오. 이게 나는 조지아의 미친 고양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굉장히 인기남으로 등장을 해서, 고교생으로 나와서 진짜 멋지게 나오거든요. 기타리스트? 네. 네, 되게 굉장히 멋지게 나왔는데 어느덧 결혼을 하고 애 아빠가 되더니 아유. 너무 사가서 좀 많이 슬펐는데 네. 이 영화에서 다시 좀 멋지고 섹시한 모습으로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아니죠. 너무 반해서 좋았는데 영화 보면서 조금 마지막까지 어떻게 해서든 살겠지 그랬는데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랑 이 캐릭터가 사용하는 그 손에 끼우는 거, 그 너클이라고 하나요? 그 무기가 너무 잘 어울려가지고 남성미가 완전 폭발을 하더라고요. 코스염도 너무 잘 어울리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 좀 눈여겨본 캐릭터는 프린스 역으로 나왔던 조이 킹이라는 배우인데 그 배우가 사실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그 유명했던 로맨틱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키싱 더 부스라는 시리즈의 로 되게 인기를 모았던 그런 배우였는데 여기에서는 180도 다른 모습으로 나와서 사이코패스로 나오잖아요. 맞아요. 진짜 겉보기에는 그냥 되게 순진한 듯한 모습으로 나와서 맨 처음부터 이 책 딱 들고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 책이 의미하는 의미가 뭘까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책이 얘의 정체를 이미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책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의 출신을 맨 처음부터 스포일러 하고 있었는데 전 몰랐던 거죠. 나중에 찾아보고 좀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프님은 어느 캐릭터가 제일 인상에 남으셨을까요? 네, 저도 사실 텐저린이 마음에 들었는데 네. 얘기 많이 하셔가지고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레몬 있잖아요, 쌍둥이. 네. 쌍둥이 분에 대해서 조금 재밌게 봤었는데 그 이유 토마스. 중에 하나가 네. 처음 시작할 때 그분이 토마스 기차 얘기 계속 하시는데 저는 좀 감독이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은 이 영화가 정말 그런 스릴러도 아니고 그런 영화도 아니라는 거에 대한 시작점이 아마 토마스 얘기가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킬러들 자체도 정신 연령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토마스 기차는 제가 애를 안 키워서 모르겠는데 5, 6세쯤이 좋아하는 그런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갖고
애정을 갖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시작부터가 우리 영화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영화가 아니야. 또 그리고 또 우리는 이렇게 생뚱맞은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는 느낌의 그 배우가 처음부터 약간 너무 멍청해 보이는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하는 게 보니까 처음 시작부터 우리 영화는 코미디 갈 거다라는 거를 전달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딱 그 배우가 토마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좀 부담 덜었던 것 같아요. 엄청 잔인하고 무서운 영화고 그런 영화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부담 없이 시작하게 해주는 캐릭터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소개해주신 그 쌍둥이 킬러 중에 동생으로 추측되는 레몬은요, 역시 MCU 작품 이터널즈에서 파스토스 역할로 얼굴을 알린 브라이언 타이리 헨리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줬고요. 지금 잘 얘기해주신 것처럼 기차를 의인화한 아동용 애니메이션 토마스의 애청자라는 컨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에 나오는 캐릭터들의 성격으로 사람의 내면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울리는 캐릭터에 이제 스티커를 그 사람한테 붙여주는 식으로 해서 어떤 그 내면을 파악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잘 묘사를 해줘서 뭐 매력 있는 캐릭터로 나온 것 같아요. 네, 크강님, 예, 어떤 캐릭터가 제일 인상이 남으셨나요? 에런 테일러한테 이렇게 감정이입하게 만들어 죽이는 거는 그 퀸틴 타란티노 영화 중에 바스터즈 보면은 되게 막 공들인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걔가 중간에 죽거든요. 네. 걔는 안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죽거든요. 오. 그거를 되게 많이 좀 따라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저는 그 말벌이 제일 좋았어요. 어떤 면에서요? 막 도구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렇죠. 해독제 찌를 때게 시간 살리다가 3초 다 나갈 때 딱 찌를 때게 그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 영화에서 제일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브래드 피트랑 난투 벌이다가 브래드 피트한테 결정타로 그 주사기를 꼽는 게 휘둘러서 꼽는 게 아니라 그냥 탁탁 놔버리고 꼽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웃긴 거야. 그래서. 걔가 힘을 들인 게 아니고 힘을 빼고 하는 게 더 웃긴 것 같았어요. 그치, 맞아. 말벌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호넷으로 나오고, 자시비츠라는 배우가 연기를 해주셨는데, 요분이 그 데드풀2에서 또 같이 나와주셨던 그분이죠. 테르제님이 또 채팅을 길게 써주셨는데, 제가 프린스가 읽고 있는 소설책 제목을 찾아봤어요. 시부미라는 소설이고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서부 세계의 많은 부분을 비밀리에 통제하는 에너지 회사의 음모인 모 회사와 고도로 숙련된 암살자 니콜라이 헬 사이의 투쟁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래요. 라고 고급 정보를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언급 안 된 캐릭터들은 서운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한 번씩 언급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언급 안 된 캐릭터 중에 한 명이, 이게 외형만 딱 봤을 때는 이제 콘솔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그 용과 같이 세븐에 나오는 카즈가 이치반이라는 캐릭터를 연상하게 하는 어떤 외모를 가진 멕시칸 계열로 보이는 킬러죠. 울프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배드 버니라는 분이 연기를 해주셨는데, 이분이 원래는 가수예요. 가수고 이 영화로 영화 데뷔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거의 뭐 등장과 동시에 플래시백 한 번 하고 바로 퇴장하는 캐릭터긴 한데, 짧은 분량에 비해서는 좀 임팩트가 있었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네, 카강님? 네. 걔 되게 주인공일 것처럼 막 보여주다가 딱 죽여버리잖아요. 한 따까리 할 것처럼 막 이렇게 막 분위기 잡으면서 플래시뱅도 되게 공들여서 해주고 했는데 바로 죽여버리죠. 맞아. 그것도 이제 일종의 개그로 싸워보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맞아.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레이드버그라는 캐릭터가 되게 본인은 언럭키라고 생각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 울프랑 이제 싸우는 게 본격적으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액션 장면인데, 이때 막 진짜 기상천외한 우연과 우연들이 막 겹치면서 막 싸워요. 그러다가 이제 울프가 딱 한마디를 하죠. 운이 좋은 녀석이군. 이런 한마디를 하면서 이제 둘이 막 싸우는데, 결정타를 먹이는 것도 울프가 던진 칼이 이 레이디버그가 든 가방에 튕겨 나가가지고 다시 본인의 가슴에 꼽히면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것 같았어요. 당장 볼 때는 이게 좀 불운인 것 같기도 하고, 당장 볼 때는 이게 좀 행운인 것 같기도 하는 순간들이 물론 있겠지만, 사실은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불운이다, 행운이다라고 단정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은 당장은 뭐 불운이거나 행운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그게 먼 훗날 다른 일로 봤을 때는 또 그 역전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그냥 운명의 어떤 휘둘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뭐 큰 의미 없다. 그거는 뭐 요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고, 굳이 이 이야기의 서사가 기차에서 진행이 되는 이유도, 기차가 이제 선형으로 달리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 기차와 이 노선이라는 게 이 캐릭터들이 운명의 운명이라는 그 선형에 어떤 탑승한 인물들이다. 뭐 요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굳이 이 기차라는 아이템을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또 로스트 시티랑 접점을 찾자면은 또 그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채닝 테이텀. 너무 웃겼죠. 저는 이분이 제일 웃겼던 것 같아. 계속 그쵸, 그쵸, 그쵸. 네, 계속 나오면서. 근데 로스트 시티에서는 채닝 테이텀이 음. 지금 영화에서는 좀 게이 같은 느낌으로 등장했었죠. 맞아요. 근데 로스트 시티에서는 게이가 아니라 좀 소심한 남자로 나왔던 것 같고, 여기랑 좀 설정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니 채팅 데이터는 그 전에 남자 스트리퍼 영화 같은 거 막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 이미지 엄청 강해요. 게이라는 이미지가. 또 게이 이미지도 있고, 몸을 파는 남자의 이미지도 조금 있죠. 그 전작들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최애 캐릭터들을 얘기를 해봤고요. 그 카강님은 좀 이렇게, 요 장면 진짜 좀 인상 깊게 봤다. 이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좀 기억에 남는다. 장면들? 저도 그 채팅 데이터는 이거 섹스에 관련된 거로 이걸 따라 볼 수 있냐. 그 장면 진짜 빵 터졌고요. 진짜 너무 웃겼죠. 예. 그리고 다프님은 어떤 장면이나 연출이 좀 기억에 남으실까요? 네, 지금 사실 제가 계속 이 영화를 코미디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영화에서 개연성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맞아요. 네, 그 중에서 그 정말 일부러 이 장면은 내가 웃기려고 넣었던 장면인데, 네. 그 브래드 피트랑 레이디버그랑 레몬이랑 싸우는 장면, 그 콰이어트 뭐였죠? 거기서 싸울 때 정숙 객실이었나? 거기서? 네,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자꾸 네. 이 말도 안 되는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계속 저한테 안도감 줘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건 코미디다. 잔인해봤자 그렇게 아까 지금 뭐 테르즈님도 말씀하셨고 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수박이 터지든 머리는 터질지언정 뭐 절단면을 강조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뭔가 안도감을 주는 느낌으로 그래 나는 이 영화 그냥 웃기게 만든 거고 개연성 필요 없고 그냥 웃길 거다 이렇게 선언해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편히 보게 해준 장면이라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거 찍을 때 그 성룡의 액션을 많이 참고했다라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 장면에서 그 레몬이 중요 부위를 계속 반복해서 가격을 당하잖아요. 내가 다 아파가지고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테레즈님은 어떤 장면이 좀 인상 깊으셨어요? 일본 배우 중에 좀 포스가 있는 배우분이 있잖아요. 할아버지로 등장하셨던 분. 네네네. 그분이 등장하는 씬들이 저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배우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나다 히로유키. 예, 사나다 히로유키. 이분이 굉장히 포스가 있고, 마지막쯤에 가서 뭔가 다 뒤집어 엎는 듯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물론 짐작은 대충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됐었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분이 나오는 후반부를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분도 이제 계속 진중하고 되게 막 결연을 다지고 이런 역할로 나오다가 마지막에 약간 레이디버그랑 티키타카에서 개그 요소도 좀 있죠?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지 않겠나? 됐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될 텐데, 됐어요. 저 듣기 싫어요. 막 이런 식으로. 네. 요게 약간 그 장면이 이 플래시백을 자주 사용한 이제 스스로 셀프 디스를 하는 그런 약간 재치 있는 그런 장면처럼 보여가지고 그 장면도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인상 깊었던 장면들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생수통을 따라가는 그 시점 연출이 좀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냥 영화상에서 그냥 소품으로만 계속 쓰였던 그 생수통을 따라가면서 이제 영화의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한 번 더 이렇게 좀 짚어주는 것 같아가지고, 요 연출은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좋았다라기보다는 조금, 이거 뭐야?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던 장면은 이 울프라는 캐릭터의 플래시백에 나오는 그 결혼식 장면. 저는 그 결혼식 장면 전에는 나무뱀이었나요? 이제 그 뱀의 독이 어떤 식으로 사람을 죽게 만드는지에 대한 묘사가 없었는데, 그 결혼식에서 갑자기 단체로 눈과 몸에 있는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피를 막 토하듯이 막 쏟으면서 단체로 다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이 있고, 그래서 그 말벌이 스스로에게 이제 독에 쏘였을 때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연출이 나오는데, 막 보는 제가 다 괴롭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냥 코미디 영화면은 코미디 영화답게 끝내든가, 아니면 액션 영화면은 액션 영화답게 끝내든가 하지, 뭘 또 여기에다가 뭐 대사로 뭐 운명과 뭐 불운과 운에 대한 뭐 교훈 같은 걸 넣어가지고 막 대사로 굳이 얘기하고 막 그러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는데, 저는 좋았거든요. 괜찮았거든요. 딱히 그거에 대해서 뭐 불편하다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거를 이제 그 캐릭터가 겪는 상황들에 잘 대비해서 잘 표현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굳이 이 영화에서 메시지까지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에 좀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그 메시지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메시지에 관해가지고는 저는 딱히 뭐 이 영화가 어떤 그 메시지를 전해준다기보다는 응. 그 복수를 해서 뭐 그렇게 이용하잖아요, 전부 다. 맞아요. 그게 옳은 것인가 관한가에 대한 질문을 살짝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되게 깊이 있게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그 장면을 그냥 그런 메시지 자체도 그냥 메커핀으로 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재미를 주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네, 다프님? 네, 저도 각각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허세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엄청 촘촘한 스릴러 소설이라고 저도 잠깐 그때 테레지님 말씀처럼 또 들어서 검색을 해봤었는데, 네. 그 소설에서는 정말 이런 게 중요한 내용을 다뤄졌을지 모르겠지만, 이 영화에서는 이 모든 게 그냥 제가 느꼈을 때는 네. 그냥 약간 맥커핀일 수도 있고, 그냥 허세처럼 중요한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 중요하지 않은 게 맥커핀이잖아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사용된 것 같은 느낌으로 그냥 없지만 있는 척하는 느낌? 그냥 그런 코미디 요소 같은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허세네, 말 그대로. 그 자체가 그냥 개그 요소로 쓴 것 같다고 네, 저는 생각했거든요.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편하게 받아들이셨군요. 알겠습니다. 굳이 또 이거를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나 궁금해서 질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얘기는 충분히 오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뭐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은 자유발언 기회를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카님 자유발언 기회 드릴게요. 이 영화 너무 좀 잘 됐는데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도 이런 영화를 몇 번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영화를 찍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치, 맞아. 물론 소수의 취향이라도 이런 영화 나와줘야지 좀 풍성해지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다프님도 이제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다면은 자유롭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처음에 까메오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 히어로즈라는 옛날 드라마 미드에 네. 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검색해보니까 마시오카라는 그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 승무원으로 나와서 티켓 확인한 사람. 네, 맞아요. 네. 네. 그분 사실 너무 오랜만에 봐서 반가웠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여기에 생각보다 정말 유명하고 앞으로 창창하신 배우분들 많이 나오고, 그 울프도 엄청 유명한 가수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1위도 엄청 많이 했던 분이라고 하시네요. 그 스포티파이에서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가수라고 할 정도로 그런 분들 나오고 한 거 봤을 때는 영화 자체가
매력 있는 캐릭터들이 정말 많았고 그런 거를 더 잘 살렸으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네, 정말,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테레즈님도 이제, 못다한 말씀 있으시면은 자유발언 기회 드릴게요. 사실 이 영화가 저는 보면서 그랬거든요.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이런 영화가. 좀 B급스러운 느낌의 펄프 픽션스러운 영화잖아요. 아, 그렇네. 따지자면 좀 펄프 픽션 같은 느낌의 영화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고, 그런 느낌의 영화가 정말 오래간만이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래픽 노블 같은 느낌도 나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서 저는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극장에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즐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이게 좀 MZ세대가 좋아하는 요소로 많이 차있는 영화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많이 보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평이 안 좋게 나면서 영화가 이제 재빠르게 내려가는 걸 보고 조금 안타까워요. 요즘의 세태가 극장에서 좀 생각을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영화를 좀 자주 보러 가도록 극장의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동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험을 안 하잖아요. 영화를 맞아. 보는데 아무도 모험을 안 하려고 결국은 소비 이축으로 가면서 영화를 잘 보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뭔가 예술이라던가 영화라던가 그런 거를 선택할 때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도록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격을 약간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를 선택하실 때 너무 이렇게 평이나 그 SNS 소문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그 자신의 뭐라 그래야 되죠? 취향을 선택하는 것도 개인의 뭔가 권리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평에만 의존하시다 보면 나중에 진짜 보여주는 것만 보게 되지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전 좀 이런 영화도 보시고 저런 영화도 보시고 다 명작만 봐야 될 필요는 없다. 좀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레즈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본인의 취향이 뭔지를 알려면요, 재미가 있는 작품이든 없는 작품이든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내 취향은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이제 남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사실 그게 조금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예. 요즘 뭐 극장 가격 인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랑 좀 맞물려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자,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를 하고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리트레인에 대한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진행을 해봤는데요. 아까 테레즈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극장 표값이 오르고 그 팬데믹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작품 선정에 있어서 모험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주변 후기라든지 SNS 후기만 봤다면은 이 작품을 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에 받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 재미있는 작품을 놓칠 뻔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여러분 극장으로 달려가서 티켓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네요. 지금 상영관 수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하루에 막 2-3번 상영하는 극장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어쨌든 오랜만에 나온 독특한 스타일의 굉장히 재밌는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요. 지금 당장이 조금 불운 같기도 하고 행운 같기도 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지만 조금 길게 보면서 지금 순간순간에 일희일비한다기보다는 좀 인생 전체를 바라보며 좀 거시적인 관점으로 살아가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